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2025년도 시험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추가 시험이 공고가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추가 시험이 출제가 됐고 시험을 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책을 만들고 해설 강의를 하는데 그 전해 년도들보다 2배로 제가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시험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게 시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생전 보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해에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들,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거기 경향에 맞춰서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그 해에 또 시험 보는 분들은 새로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변별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이 출제를 할 때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 거르거든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출제 경향이란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시험 문제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때 그 해에 출제됐던 거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장 대표적인 그 변화는 뭐냐면 기존에 출제됐던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 범위가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상법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출제가 기존에 아주 기본적인 조문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문으로.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조문들 있죠.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들. 그런 쪽에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지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거는 정답이 아닌 지문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수험생들이 이런 것까지 나오는구나 확인을 시킨 다음에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정답 지문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배려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올해 시험에도 복대리가 나왔거든요. 그 복대리는 기존에 대리가 나온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리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넓어지면서 이게 이제 뭐 복대리, 무권대리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올해는 이제 복대리에 관한 지문까지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점점 나오기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만약에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관련된 그 전형적인 우리가 공부하는 조문 있잖아요. 민법, 상법. 거기에 해당되는 그 조문을 한번 보시면서 그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에 관련된 내용들. 그 관련된 조문에 근방에 있는 조문들은 봐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익도록. 그런데 뭐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뭐 일정적인 점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만점을 맞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 책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올해 그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범 사례라고 해가지고 새로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용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범 사례 이게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개인 채무자 보호법.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상세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규 형식으로 만든 그 규율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가이드라인 있죠.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이런 형식으로 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매년 시험도 10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 4과목에 걸쳐서 나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가이드라인이 내용이 대폭 삭제가 되고 정의나 소멸시효에 관련된 규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범 사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넘어갔단 말이죠. 변화된 이제 사회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서 어떻게 출제됐냐면 3과목에서는요. 3과목 출제할 때는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험 사례 상 뭐 어떤 문제 뭐에 관한 것은 채권 추심 기간 유예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지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채무자 보호법에서 나온 게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험 사례니까 그렇게 이제 선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또 4과목에서까지 똑같은 일관된 채도로 갔으면 이렇게 봤구나 싶을 텐데 거기는 또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험 사례 그 자체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지문으로. 그리고 또 4과목에서는 이미 삭제된 그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마치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험 사례 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지문이 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워낙 자주 바뀌는 규정이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게 인식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출제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명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출제될 때는 이렇게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험 사례는 모험 사례로 또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으로 이렇게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든 알아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